오두막 이야기 67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지난 며칠 동안 오두막 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뉴저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LA 가서 아들 전결의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영상을 찍지 못하고 집에서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67번째 영상은 감히 지난 7월 17일 날 93세의 연세로 하늘나라에 가신 제임스 패커 교수님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정말 바치고 싶어요. 오늘 그분의 생각과 신학과 사상을 따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먼저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 빅터 프랭크 교수님이 적으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크 교수님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학파를 창시하셨죠.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로고 테라피 학파가 만들게 된 가장 아주 어떤 실존적인 이유는요, 그런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4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인간의 실존에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 그거 보면서 만든 학파가 로고스 테라피 학파입니다. 책을 한번 직접 읽어드리죠. 오늘 이 책은 크게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간 상황, 그리고 수용소에서 오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의 석방대세 상황을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첫 번째 특징의 징후를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서 수용소에 들어가면 모든 털이란 털은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그때의 페이지 32페이지 오면 집행유예 망상에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집행유예 망상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의학에는 소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수용소에 들어왔지만 자신들은 곧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망과 희망과 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는 데가 오늘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두 번째 징후군이 나타납니다. 그 징후군이 뭘까요?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긴장 상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시신 앞에서 그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오늘 갖고 있는 상황이 무감각해진다라고는 얘기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의 상황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 나타나는 현상, 139페이지인데요.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 인증, 영어로 보니까 depersonalization 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까 집행유예 망상은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곧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이라면, 이제 석방이 됐어도 수용소에서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 상황 때문에 석방이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의학에 창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페이지. 로고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다. 아니, 그리스어에서 왔다. 이것은 의미이다. 로고스를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면은 그 의지를 통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자기가 어떻게 수용소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자기는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이 로고테라피의 열망이에요. 가혹한 환경에서 나를 살아남도록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 Man's Research 또는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좋은 신앙서적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쓰신 약함이 길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단 2주 뒤에 세르스 루이스의 강의를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이 뭔지 압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된 목자, 바로 그 저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갖고 있는 사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 로고스를 로고 의미라고 번역했다면 제임스 패커는 로고스, 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몇 가지 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섬김의 길은 곧 약함의 길이다. 인간의 힘은 언젠가 바닥이 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한다. 페이지 25페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1페이지.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깊은 진리다. 그러나 이 말의 어순을 바꾼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는 말은 더 깊은 진리다.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다. 우리는 다분히 기대물 감을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현재의 모든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읽느냐?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고 있어요. 페이지 117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5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려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빅터 프랭크처럼 로고스를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임스 패커 교수님 말씀처럼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약합니까? 그러나 미래에 우리를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